네, 오늘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했던 일부 쟁점 법안의 처리는 이대로 무산될 확률이 커졌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은 정치부 박경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박 기자,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도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여야가 합의했던 민생 법안들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가 사실상 좀 무산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루 지났는데 혹시나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까 했는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조원진 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따로 만나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테러방지법 같은 법안들의 일괄 처리 방안을 논의했는데 네. 결국 이견만 확인하고 20여 분 만에 헤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들을 일괄 타결하고자 했지만 야당이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원내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셈이 된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야당의 상황도 좀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문제를 놓고 야당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고요. 좀 더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보자면 지난주에 예산안과 일부 쟁점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얻은 게 뭐냐 하는 비판이 당 내부에서 거세게 일면서 또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선뜻 나설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또 강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처지가 조금 더 다급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박 대통령이 엊그제는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또 얘기했고 어제는 또 국무회의에서 이틀 연속으로 노동개혁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를 했었죠. 네. 그래서 여당은 어떻게든 법안 처리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의와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해달라고 SOS를 쳤습니다. 네. 어제 직접 정 의장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정 의장의 판단이 여당의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어제 그 회동 장면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당 교섭단체 대표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하는 거 관련돼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니 합의를 했으니 의장께서 그 합의를 보고 직권상정으로 해달라 이런 아마 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직권상정이라는 것도 심사기일 지정한다는 것도 상임위에서 합의가 다 된 법이 그렇게 돼서 그것도 이제 그 여야가 합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보셨는데요. 국회의장이 서류상으로는 무소속이지만 정의화 의장이 원래 여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면 원유철 원내대표로서는 조금 섭섭하다 할 만큼 직권상정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정 의장의 원칙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쟁점 법안이 직권상정으로라도 처리될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매우 작아 보입니다. 네. 일단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릴 텐데요.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여당의 고민입니다. 예. 쟁점 법안들과 연계해서 처리하는 지렛대 역할을 쏠쏠히 했던 예산안은 지난주에 이미 통과가 됐고요. 야당이 직권상정도 안 해주는데 또 상임위에서 호락호락하게 법안 심의에 임할 확률도 낮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야당이 움직이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도부 발언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서 그동안 묵혀뒀던 얘기들 상당히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어제 이 토론회를 앞두고 문 대표가 조기 전대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겠구나 하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정도로 센 발언들이 나올 줄은 몰랐다는 게 다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문 대표 스타일이랄까요? 화법을 보면 자기 원칙에 비춰서 그렇다, 아니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제처럼 단호한 어조로 자신의 생각에 쐐기를 박은 적이 드물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조기 전대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는 뜻이겠죠.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서 어떤 발언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될 정도로 많은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주요 발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쟁하는 이렇게 전당대회는 이렇게 분열하는
또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 분명한데 언제 총선을 준비하며 공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또 지금 혁신제도에서 평가 하위 20%가 배제된다는 그런 데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뭐 탈당을 선택한다면 그래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는 안 된다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예, 나가면 안 된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내용이 꼭 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좀 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 전 대표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탈당하는 건 공천 지분을 챙기지 못한 걸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탈당 명분을 없애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나가란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같이 하자는 제스처도 같이 보여줬거든요. 단합 내지는 화합을 강조하는 내 진정성을 믿어달라. 뭐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문 대표의 얘기만 놓고 보자면 안 전 대표와 직접적으로 극적인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전 대표 측도 문 대표의 발언을 듣고 상당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 분열을 좀 막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해결책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어떻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각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현 지도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는 힘들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든 안철수 전 대표든 누구도 상처를 입어선 안 된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쪽은 당 소속 의원들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의원들이었습니다. 애초 오늘 모이려다가 언론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더 정리해서 모이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미뤄지긴 했는데요. 수도권에서 박빙승부를 벌이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야권이 분열하면 총선은 필패라는 위기감이 유독 강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지금까지 뭐 꾸준하게 중재 노력을 해온 쪽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의사를 뭐 지금 계속 타진하고 있는 거죠. 네,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문 대표가 사퇴하고 또 과도기적 기구로 비대위를 거쳐서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중도 성향 중진급 인사들의 모임인 통합행동은 문안 협력을 기초로 세대 혁신형 비상기구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내 각계각층의 구성원들이 중재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탈당을 주장해온 비주류의 목소리가 생각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안 전 대표가 이르면 내일 탈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잠시 돌았지만 이러한 중재 노력들을 좀 더 지켜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로 하고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정치부 박경준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